안녕하세요. 취미로 책 읽는 척하는 햄치즈 아빠입니다. 요즘 부모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AI가 아이보다 똑똑해지고 세상은 매일 새로운 기술과 정보로 바뀌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혼란스럽죠. 공부법 책도 자기계발 책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론과 방법을 정작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막막합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아빠로서 늘 고민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혹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도대체 뭘까?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이 한 권의 책, 완벽한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를 만났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아이의 속마음을 읽는 부모. 우리는 부모가 되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그리고 실패 없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죠. 하지만 이 책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최선이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저자는 부모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을 단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개방성, 감정의 균형, 그리고 통찰력. 아이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왜 그랬어? 라고 다그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들어주는 마음의 여유. 감정이 올라올 때는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함.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용히 옆에서 도와주는 통찰력. 부모의 불완전함은 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세상을 견디는 힘을 가르쳐주는 가장 솔직한 교과서입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이 명령이든 위로든 평생 마음의 문장으로 남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대들이 부모에게 가장 자주 듣는 단어는 공부, 그리고 그 다음은 하지마, 그만해 였습니다. 수능은 얻을 수 있지만 공감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돼. 이 짧은 문장은 자존감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스스로 꿈꾸는 힘,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아이가 의사가 될래요?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직업보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마음을 불안으로 덮습니다. 더 잘해야 해. 남들보다 앞서야 해. 그 기대가 아이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부정적 평가를 반복해서 듣는 아이는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의 인정에 목을 매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기대의 형태로 변하면 아이의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건 기대를 버리는 용기입니다.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서툴더라도 괜찮다는 믿음. 결국 아이는 완벽한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으며 성장합니다. 사춘기가 오면 그 길은 더욱 험해집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의욕은 사라지죠. 하지만 그 혼란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게으름처럼 보이는 시간은 방향을 찾기 위한 준비이고 게임에 빠진 행동은 현실에서 좌표를 잃은 결과입니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잘했을 땐 칭찬하고 실수했을 땐 위로하는 것. 조언보다 필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부모의 개입은 아이가 어릴수록 크고
나이가 먹을수록 줄어들어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죠. 때로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습니다. 그 침묵 뒤에는 반복된 실패와 자기 의심이 있습니다.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동기를 되찾는 것. 성적이나 취업이 아닌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혼자 밥을 먹던 아이가 가족과 식사 자리에 앉는 것. 그 작은 변화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특히 아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감정 표현이 서툰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서가 언어로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고 몸을 움직이며 배우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보다 구체적인 행동 지시가 필요하고 꾸중보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너는 왜 못하니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로 바꾼 순간 아이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조용히 바라보는 내향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색을 좋아하고 내면의 세계가 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조용함을 부족함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내향적인 아이는 외향적 행동 후엔 반드시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게으름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건 그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내향성은 결함이 아니라 깊이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 조용한 아이들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고유한 빛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한 줄로 요약합니다.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아이를 성장시킨다.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과 지지를 보내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이 아이를 키우고 동시에 우리를 어른으로 만듭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진짜 어른으로 그 길 위에서 아이도 부모도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2부 디지털 네이티브 아이의 세상을 들여다보다. AI가 아이보다 똑똑해진 시대,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속에 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SNS 속 좋아요로 바꾸었습니다. 정신의학자 아들러는 말했죠. 모든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아이들은 그 본능을 현실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해소하려 합니다. 공감이 사라진 사회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쇼폼, 댓글, 조회수로 자신이 존재함을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좋아요가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대화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사소한 이야기를 묻고 들어주는 일, 그게 아이의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첫 단추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짧은 영상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쇼폼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무대가 되었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그 영상에 빠지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묻고 들어주세요. 가족이 함께 미디어 규칙을 정하고 부모가 먼저 좋은 사용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범이 곧 교육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확률 아이템은 아이들에게 도파민 중독을 일으킵니다. 한탕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건 어른 세대가 만든 그림자이기도 하죠. 만약 자녀에게 금전 문제나 과한 지출, 거짓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그때는 훈계가 아니라 대화와 전문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AI가 지식을 대신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힘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 두 가지. 언어의 힘과 인문학적 통찰력입니다. AI에게 지지하고 협업하려면 언어, 특히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건 단순한 회화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은 사람을 이해하는 공부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처럼 끊임없이 왜를 던지며 본질을 파악하는 사고력. 그게 바로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AI 시대의 분모는 아이가 기술과 인간성을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기계보다 빠르게 배우는 법이 아니라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길러야 할 건 AI와 경쟁하는 인재가 아니라 AI와 공존할 줄 아는 사람다운 리더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은 마음. 그 태도가 결국 아이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AI 시대의 진짜 교육은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자라는 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3부 성적 지상주의 교육에서 아이를 구하기. 우리는 여전히 공부라는 단어에 아이를 묶어둡니다.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좋은 대학 가야 안정된 삶을 산다. 이 문장 속에서 부모의 불안과 사회의 기준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성적이 아이의 인생을 대표할 수 있을까? 공부의 본질은 점수도 방법도 아닙니다. 그건 생각의 흐름을 연결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죠. 겉보기식 노력보다 내면의 사고력과 이해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명문대생의 비법처럼 들리는 추상적인 공부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공부는 트렌드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론과 검증된 근거 위에서 아이 스스로 사고하며 자기만의 학습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공부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르듯 공부 방식도 다릅니다. 남의 방식을 베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리고 넷째, 망각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이해하고 복습이라는 루틴으로 뇌의 리듬을 설계해야 합니다. 복습 없는 학습은 잠깐의 자극일 뿐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암기 중심 학습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해와 사고가 없는 암기는 사라집니다. 진짜 공부는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공부몰이는 정말 유전일까요? 저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유전보다 더 강력한 것은 환경의 유전입니다. 부모의 말투, 습관, 독서 습관, 사고방식 등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유전으로 이어집니다. 돈으로서 대신할 수 없는 문화 자본, 그건 결국 부모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뇌의 피로, 반복된 좌절, 관계의 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이때 필요한 건 건강과 동기부여, 그리고 관계적 지지입니다. 아이의 목표를 함께 설계하고 개인보다 더 즐거운 배움의 로드맵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비교 대신 영감을 주는 롤모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공부는 끈기의 싸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경험 자체가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아이에게 당장의 성적표보다 중요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도전 정신과 자기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핵심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풍요로운 세상에 살지만 그만큼 결핍의 경험을 잃었습니다. 결핍은 성장의 연료입니다. 실패를 견디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교육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히 합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고 땀 흘리며 놀게 하세요.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세요. 조기 교육의 압박에서 벗어나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뇌는 강제보다 자유로울 때 가장 창의적으로 움직입니다. 좋은 음식,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게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학원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국영수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복원력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부모가 여전히 좋은 대학을 최고의 목표로 둡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학벌보다 실력, 지식보다 창의성이 경제력이 됩니다. 물론 대학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문성과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시대이니까요. 그러나 대학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걸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는 태도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그게 바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조언이 아닌 동행입니다. 자녀가 비현실적으로 꿈을 꾸더라도 그 고민 자체가 성장의 과정임을 믿어주세요. 함께 걸으며 방향을 조정해주고 꿈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짚어주세요. 아이의 방황이 진심이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가봐야 하는 길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어주는 것,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이건 어른도 평생 고민하는 주제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 즉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녀가 꿈을 꾸는 일을 응원하세요. 그 꿈은 운동선수든 연예계든 프로게이머든 상관없습니다. 부모의 불안보다 아이의 열정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길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좋은 교과서니까요. 아이의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꾸준히 나아가며 자신만의 길을 찾게 두세요. 그 과정이 곧 아이의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넘어질 때마다 다독이고 물음표를 던질 때 함께 고민하는 것. 그 믿음이 결국 아이를 세우고 그 믿음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4부, 나의 양육 방식, 축복일까, 저주일까? 우리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그 최선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양육 방식은 축복일까? 아니면 무의식의 저주일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밝은 마음으로 살되 건강을 게을리하지 말자. 입시에 지친 아이, 일에 파묻힌 부모. 결국 웃음을 지키려면 부모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가족, 친구, 지금 곁에 있는 모든 관계는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매일 새로 태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셋째, 남에게서 위안을 구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길러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친구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생각을 키우는 힘입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에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넷째,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때론 선을 긋고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5째, 고난 없는 순간이 가장 큰 고난이다. 실패는 인생의 필수 조건이며 막연한 불안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완벽한 길이 아니라 넘어짐을 견디는 법이죠.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먼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과 사고력 형성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 잘했다, 사랑해 라고 말하는 아버지. 이 단순한 행동들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합니다. 이걸 Father Effect, 아버지 효과라 부릅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 10분의 대화, 한 번의 포옹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워킹맘에게 전하는 메시지, 미안해하지 말라. 엄마가 일한다는 건 자녀에게 최고의 롤모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일과 성취의 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교육, 그건 어떤 사교육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엄마보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는 행복한 엄마가 더 큰 선물입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아이의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존중받지 못한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도 부족함을 투사합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감정은 너도 부족해라는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부모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3단계로 자랍니다. 태어날 때의 자아, 부모와의 애착으로 형성되는 1차 자존감, 성장 과정에서 성취와 실패를 통해 생기는 2차 자존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작은 성공을 칭찬하고, 실패마저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낮은 자존감은 세대를 건너 전해집니다. 부모가 자신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이도 세상을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아이의 부족함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넌 그 자체로 소중해. 이 한마디가 세대의 상처를 끊어냅니다. 아이 옆에 자존감 높은 부모가 있을 때 그 아이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원형적 사고. 그건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균형 잡힌 긍정입니다. 독성 긍정은 현실을 왜곡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회복 탄력성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원형적 사고는 달라요. 힘들지만 괜찮아.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과정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 거야.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성장의 태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불안을 덮는 거짓 긍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결국 부모의 양육 방식이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를 조종하는 대신 믿어주고 통제하는 대신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는 대신 함께 성장하는 것.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를 선택하라. 부모의 성장은 아이의 성장보다 더 근본적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부모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5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부모의 사소한 습관. 성공한 아이들은 타고난 재능으로 그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을 오래 견디는 힘, 그걸 끈기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지루함 속에서도 꾸준히 나아가는 힘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5가지 원칙. 첫째, 우리 아이는 끈기가 없다라는 단정부터 버려야 합니다. 포기의 순간이 정말 아이의 의지 때문인지 혹은 부모의 강요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칭찬은 적게, 인정은 크게. 칭찬은 일시적이지만 인정을 받는 아이는 자신을 믿게 됩니다. 셋째, 생활 루틴을 만들어주기.
규칙적인 습관이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과 자기 효능감을 길러줍니다. 넷째, 실패의 경험을 허락하기.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진짜 끈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다섯째, 부모의 말습관을 바꾸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대신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야. 이 한 문장이 아이의 마음을 세웁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다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의 성장을,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아이의 앞길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실패의 경험이 없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어려움에 쉽게 무너집니다. 부모의 새로운 역할은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지켜본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부딪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자기 힘으로 서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이 선을 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이름으로 무의식적인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야 엄마 아빠가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야. 이 말 뒤에는 아이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훈육과 통제의 경계는 아이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분됩니다. 부모의 의도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남는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받는 아이는 커서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결국 또 다른 가스라이터가 되어버리죠. 아이를 내 말 잘 듣는 존재로 만드는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무게를 잊습니다. 넌 왜 이렇게 뚱뚱해?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체를 비하하는 말,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 형제끼리 비교하는 말, 그 어떤 말도 아이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아이를 바로잡고 싶을수록 더 차분하게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눈 안에는 이미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순간 말보다 더 깊은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3가지 마음가짐. 첫째, 사랑과 보살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기. 감사를 표현하고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습관. 둘째, 가족 사이에도 예의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 라는 말을 상처를 남깁니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셋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모든 가족이 참여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만나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 나르시시스트 부모. 이건 아이의 자존감을 가장 깊게 파괴하는 유형입니다. 자녀를 투자 상품처럼 여기고 아이의 성취를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다 해줬잖아.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언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대부분 자신이 불행한 유년기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통해 자신을 보상받으려 하죠.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 아닙니다. 누구도, 심지어 부모라도 아이에게 고통을 줄 권리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과 경계입니다. 아이에게 너의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 이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로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습관 하나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꾼다. 사랑을 핑계로 아이의 세상을 좁히지 말고 믿음으로 그들의 가능성을 넓혀주세요. 결국 좋은 부모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성찰하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시작은 내가 오늘
한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남겼을까?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6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 이제는 묻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는 법보다 잘 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이의 진짜 경쟁력은 성적이 아니라 논리력입니다. 공감력, 잘 노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창의력, 잘 노는 아이는 상상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삶의 질과 행복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공부로만 채워진 하루는 뇌를 키우지만 놀이가 있는 하루는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부모가 진정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성공이란 사실 단순합니다. 남의 비법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 대신 시도하며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 모든 고귀한 것은 어렵고 드뭅니다. 진짜 성공은 자신만의 속도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성이 실력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싸가지 있는 아이가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속에서 성장하니까요. 초등학생이라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면 작은 반항은 이해하되 도덕적 선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말이 통할 시기입니다. 공부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더 좋겠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바꿉니다. 좋은 대학보다 중요한 건 좋은 인성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는 것. 결국 인생은 인성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정서적 성숙은 아이의 집중력과 회복력을 결정짓습니다. 그 시작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오늘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써보세요. 그게 바로 감정일기, 아이 마음의 체력 훈련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부모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는 태도,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정서적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성공을 가르치려 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법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맺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게 진짜 인생의 근육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습관 하나, 시선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난 정말 기대돼. 그 한 문장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아이와 함께 조금씩 성장하는 부모가 있을 뿐이죠.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교육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걷는 단 한마디, 그 진심입니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되세요. 그게 결국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 햄치즈 아빠의 완벽한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북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